안녕하세요. 한 주간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1월 이후에 최대 주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화요일 밤 트럼프가 오늘 밤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2시간 뒤에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다음날 다우는 1325포인트 올랐어요. 한 주간도 변동성이 심했지만 소프트웨어랑 에너지, 파이낸스, 헬스케어 빼고는 전부 다 하락한 거를 좀 만회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휴전 랠리에 힘입어서 11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을 기록하고 주간으로 S&P는 3.6, 나스닥은 4.7, 다우는 3% 상승했습니다. 이제 WTI 원유는 이란 휴전 발표 직후에 16% 폭락해서 90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90불대도 낮은 건 아니지만 110불대 놀고 있던 게 폭락해서 지금 내려온 거라 꽤나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간 수치는 화려했는데 속내는 복잡한 한 주였어요. 랠리의 엔진은 이란 휴전 이거 하나였고 금요일 CPI와 미시간대 심리 발표 이후 다우랑 S&P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에너지발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주 휴전이 연장되고 호르무즈가 실제로 재개되는지가 이 랠리의 지속성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가서도 다루겠지만 지금 협상이 잘 안 되면서 다시금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이슈 중에 가장 중요했던 미 이란 2주 휴전입니다. 이제 이번 주 시장의 모든 이슈는 2주 휴전 합의죠. 4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마감 시한 불과 2시간 앞두고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해 미 이란 양국의 2주간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때 시장이 좀 폭등했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안타깝게 다 말아내렸습니다. 이제 갈 때 못 가면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언제쯤 이런 호재에 반응할지 제 생각에는 3호 신용부터 조금 안정되고 사스포칼립스가 어느 정도 실체화되면서 공포감이 좀 내려갈 때쯤 빠른 반등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개별 섹터 모멘텀으로. 그래서 그 섹터의 오버행이 사라져야 좀 다시금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봤던 높은 밸류는 다시 받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너무 과한 매도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 없어서 최근에 가장 어려운 곳이죠. 여기가 소프트웨어가. 계속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는 조건으로 공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측 역시 뭐 아니다 맞다 뭐 이러다가 방어작전 중단과 해협 통과 허용을 확인하며 전쟁의 위기를 일단 한 곱이 넘기는 듯 보였어요. 지금 이란에서도 계속 의견이 뭐 한다 그랬다가 대통령은 맞다 그랬다가 의회는 아니라고 했다가 혁명수비대는 또 다른 말하고 뭐 이런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폭을 좀 제한하고 실제로 흐르무즈를 통과하는 유주선이라든지 배들이 많이 안 보여서 상승 랠리보다는 올라갔던 종목 유지해서 가는 종목은 가고 또 아닌 종목은 하락하고 유가도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도 랠리가 나왔어요. 주간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공포를 좀 걷어냈습니다. 공탐지수도 극도의 공포에서 공포로 옮겨왔어요. 이번 합의는 근데 종전은 아니고 2주간의 시한부 휴전이라는 점에서 좀 유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더 큰 하락을 가기 위한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는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세론자랑 하락론자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미군 철수 및 제재 해제, 압류된 자산 풀어달라, 뭐 핵 포기 못한다, 호르무즈 돈 받게 해달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좀 거대한 간극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휴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빼놓고 휴전한 거고 레바논은 그 휴전에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 계속 하겠다. 좀 이런 식이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됐지만 협상을 앞두고는 좀 잠잠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계속 폭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간에도 소식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번 랠리의 지속성은 협상의 진전이었는데 이건 이제 깨졌고요. 이거 깨졌으니까 유가가 80달러대로 안착하는 것도 일단 월요일은 좀 힘들 것 같죠. 이제 파키스탄에서의 21시간 협상이 있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4월 22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뉴스였는데 결국에는 최악의 결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또 최악이라고 뭐한 게 조금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21시간 동안 이어진 미 이란 직접 협상이었어요. 이게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고위급 회담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가 됐고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빈손 회담이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 쟁점은 두 개였는데 미국은 핵무기 개발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재개 요구였어요. 근데 이란은 레바논 휴전 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 이거를 선행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제 핵무기 개발 포기 못한다. 호르무즈도 안 된다. 좀 이런 양측의 입장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벤스 부통령은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을 남기고 파키스탄을 떠났으며 다음 협상 일정은 현재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2주간의 임시휴전 만료일인 4월 22일 수요일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그나마 여기서 긍정적인 신호였던 거는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문제없이 통과했고 기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란도 웃긴 게 이 기뢰를 설치했는데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고 우리는 해제할 수 있는 그게 없다. 이미 다 폭격을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어쨌든 없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호르무즈를 어떻게든 멱살 잡고 있는 거 말고는 미국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두들겨 패면 두들겨 맞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란이 지금 잘 버텨서 미국이 고전한다, 그래서 미국이 이길 수 없고 진다, 뭐 이런 입장들이 많은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워낙 일방적인 전쟁이고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조건을 이란이 많이 수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이란이 하고 있는 거는 타임라인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호르무즈의 피해가 가장 적은 곳이에요. 이제 돌고 돌아오면 당연히 물가나 원유 이런 모든 것들로 경제가 어느 정도 휘청이고 인플레는 올라가겠지만 그런다고 미국이 생존의 문제로 가진 않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거 생존의 문제예요. 이게 끊기면 뭐 나라 전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 뚫으러 와야 되고 원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개방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 봉쇄가 길어질수록 미국 시장에 좋을 리 만무하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돼서 올라가야 되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고 좀 미칠 노릇이죠. 왜 하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선택이 나왔는지 참 좀 모르겠긴 하네요. 빠르게 정리될 줄 알았겠지만 어쨌든 처음 계획보다는 많은 시간이 길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협상 결렬로 이번 주 시장 랠리를 지탱하던 전체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베팅했던 이란 협상, 호르무즈 재개, 유가 하락, 인플레 완화로 금리 인하의 연결고리가 첫 단추부터 어긋난 셈입니다. 4월 22일 휴전 만료일까지 남은 10일 안에 추가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전쟁 재개, 유가 제급 등 4월 CPI 추가 악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연준도 좀 관망 추세를 오래 가져갈 순 없죠. 파키스탄의 중재 의지가 남아있고 오만에서도 뭐 중재하겠다, 러시아나 뭐 여러 나라에서도 다시 하자, 뭐 국제법 따라서 다시 좀 하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남은 10일 안에 다시 한번 협상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협상이 결렬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하고, 이란한테 돈 주고 넘어오는 배들은 납포할 거다, 호르무즈는 우리가 봉쇄할 거다, 이란이 원유 수출해서 돈 못 벌게 하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물자들을 다 막아서 해협 봉쇄를 할 거다, 이런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뭔가 많이 나왔는데 이란은 카드가 없다, 결국 돌아올 것,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사하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가는 많이 안 올랐고 주식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란의 통행료 지불한 모든 선박 국제 해역에서 차단 지시했고,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이란 대통령과 러시아 통화에서 이란 안정적 평화와 안보 보장하는 균형 잡히고 공정한 합의 준비 완료됐다, 이란은 다시 회담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뉴스가 좀 다 나온 다음에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뭐 계속 나와가지고 일단 그냥 제가 찍는 시점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왔었습니다. 좀 정리된 걸 보자면은 협상 전망으로는 이란 협상장 이탈하지 않았다고 평가받고 있고, 결국 미국 요구를 전면 수용할 전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압박에서는 요구 불응 시 추가 파괴 가능성 경고했고, 담수화 시설 발전소 타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당연히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호르무즈 관련해서 이란 보복 경고 존재했고, 국제관계에서는 일본, 한국, 나토 지원 부족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나토 필요 없다,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일본이랑 한국은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토의 역할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이란 무기 지원 시 50% 관세 경고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만 콕 찍어서 한 건 아니고 모든 나라한테 50% 관세 하겠다 했는데 중국을 한 번 더 찍어서 말을 했어요. 중국도 그렇다, 중국은 우리의 좋은 친구지만 이런 게 발각된다면 50% 관세 즉각하겠다, 이런 소리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초기에 유가 하락 없을 수도 있음을 언급했고, 장기적으로 유가 가스 가격 무조건 하락할 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전 가격 변동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이것도 웃겨요. 선거 전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시장의 평가는 전쟁 이후 증시 하락 제한적 평가했고 휘발유 가격 상승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나올 악재 다 나왔으니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을 거야, 결국 해결될 거야, 좀 이걸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결국 굴복할 거고 안 하면 더 세게 간다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좀 셌던 게, 지금 이란 협상장에 나오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협상하고 회담하기 위해서다, 이거 안 되면 다 제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좀 요약해보자면은 21시간 협상 끝에 합의 없이 종료했고,
이란이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이건 미국보다 이란에 더 나쁜 소식이다라고 벤스 부통령이 말을 했고, 결렬의 핵심은 미국은 핵무기 포기 확약, 호르무즈 재개 요구였어요. 이란은 레바논 휴전 보장, 제재 해제 선행 요구를 했고 당연히 안 됐고, 다음 협상 일정은 또 미정입니다. 벤스는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을 남기고 이슬람마바드를 떠났습니다. 2주 휴전은 4월 22일 날 만료됩니다. 그래도 이걸 남기고 떠났어요. 아예 그냥 박차고 끝났어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서로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다음 이슈는 ISM 서비스업 지표예요. 3월 ISM 서비스업 PMI가 54를 기록하며 21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 지수가 60.6%까지 치솟으며 23년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강력한 수요를 증명했어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세부 지표에서는 경고등이 좀 켜졌는데 가격 지수가 70.7%로 4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압력이 여전히 거세다는 점을 볼 수 있었고, 반대로 고용 지수는 45.2%까지 떨어졌어요. 깊은 수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 고용 지수가 너무 나빠도 안 좋고 너무 좋아도 안 좋아요. 살짝 나빠야 돼요. 이제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물가랑 고용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적당한 조율이 나와야 금리 인하로 갈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경기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미국은 서비스업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고용에는 극도로 신중해진 모습이고, 가장 큰 문제는 물가입니다. 이 기업들이 고용에 극도로 신중해지고 해고를 좀 하는 게 이제 AI 이 문제도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용을 지탱해 주는 거는 헬스케어 섹터, 이제 병원 쪽에서 좀 멱살 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용이 계속 늘고 있어요. 가격 지수는 70.7%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미 발표된 제조업 가격 지수와 이번 서비스업 수치를 종합해 볼 때 곧 나올 4월 CPI, 시장의 기대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좀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반등의 강력한 예고편이 좀 된 셈이에요. 다음은 FOMC 3월 회의록이었습니다. 3월 FOMC 회의록은 시장 예상대로 선명한 매파적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투표권을 가진 위원 중 스티븐 미란 위원만 홀로 25bp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의 끈질긴 생명력이 경제의 가장 큰 우려사항임을 재확인해줬습니다. 성장의 둔화 가능성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좀 드러냈어요. 회의록의 가장 큰 특징은 이란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공식적인 위험 요인으로 적시했다는 점이고, 연준 위원들은 특히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물가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고도의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겠죠. 근데 파월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위기는 금리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회의록이 공개된 당일 미 이란 2주간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시선은 잠시 지정학적 완화에 쏠렸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데이터에 있는데, 이번 주 발표된 3월 CPI 3.3%와 미시간대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 4.8%는 연준이 언급한 관망의 여유를 빠르게 좀 앗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고, 예상치에 딱 맞게 나와서 시장이 안도했지만 높은 수치예요. 이제 다음 금리 결정에서도 동결은 사실상 확정이고, 시장이 연초 기대했던 26년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은 2회 뭐 이게 아니라 이제 한 번 하냐, 한 번도 못하냐, 아니면 인상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했던 CPI인데 생각보다는 조용히 넘어갔어요. 3월 CPI는 전월 대비 0.9%, 전년 대비 3.3% 상승하며 다우존스 컨센에 부합했습니다. 2월 기록했던 2.4%에서 큰 폭으로 뛰어오른 수치고, 특히 에너지 가격이 10.9% 급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21.2%나 폭등했는데, 이게 1967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월간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반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이게 중요했거든요. 코어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 2.7%를 하회했습니다. 다행히 이 근원 CPI가 잘 나와서 시장이 좀 버텨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료비, 개인용품, 중고차 가격 등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며 근원 물가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CPI 숫자 핵심은 구조에 있었는데, 헤드라인 3.3%는 사실상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CPI의 독주 결과였습니다. 이 에너지 상승만 없었다면 지표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진짜 아쉽죠. 이제 관세가 녹여 들어간 게 좀 끝날만 하니까 이란이 튀어나오면서 물가가 잡힐 생각을 당연히 못하죠. 근원 물가가 2.6%로 견조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점은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아직 경제 전반에 다른 품목으로 광범위하게 전이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게 길어지면 당연히 다른 품목으로 광범위하게 전이됩니다. 골드만삭스 또한 에너지 요인만 안정되면 연준이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4월 CPI는 3월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전쟁의 여파가 공급망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4월 데이터에서 에너지 충격이 더 깊게 투영될 수 있기 때문이고, 결국 현재의 2주 휴전이 연장되고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어야 물가 불안을 완전하게 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입니다. 74년 역대 최저가 나왔어요. 이번 주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주가지수가 아닌 미국의 소비자들의 극심한 심리 위축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47.6을 기록하며 74년 역사상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해요. 이는 초고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22년 당시의 최저점인 50마저 하회한 수치입니다. 시장 예상치 51을 대폭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전월 53.3 대비 무려 11%나 폭락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가에 대한 공포도 수치로 드러났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8에서 4.8로 급등하며 25년 4월 이후에 최대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5년에서 10년 장기 인플레이션 또한 3.2에서 3.4로 상향 조정되었고, 다만 이 인터뷰의 98%가 4월 7일 휴전 발표 이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향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유가 안정이 반영될 경우 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주가는 휴전 소식에 반등했지만 소비자 심리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사상 유례없는 괴리가 발생했고, 그렇다는 것은 시장의 안도 랠리가 실물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둘째로는 1년 인플레 기대치가 4.8%. 이건 연준에게 거대한 압박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심리적 피드백이 시작되면 연준은 더 이상 시장을 관망할 수 없게 됩니다. 2주 휴전이 연장되고 유가가 실질적으로 하락해야만 다음 달 지표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란만 잘 정리되면 다음 달 지표가 안 좋다 한들 시장은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란이 정리됐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다음 지표는 좋아질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아마 무시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만 좀 정리가 일단 돼야 다음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주 주간 섹터 승자와 패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승자는 광통신이었어요. 전쟁을 뚫고 나온 AI 펀더멘탈이었는데 이게 좀 가장 핫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메모리 이후로 굉장히 핫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에 눌려있던 광통신 관련주들이 휴전 소식과 AI 수요라는 이중 촉매를 만나 폭발했습니다. 루멘텀, 코이런트, 코닝, 어플라이드 등이 동반 급등했어요. 특히 펀더멘탈도 압도적이었는데 루멘텀 CEO는 28년까지 생산되는 모든 것들이 곧 매진될 거라고 밝혔고, 코이런트는 실리콘 카바이드 에피텍시 기술 혁신을 발표하며 주가가 9% 급등했습니다. TD코에는 코이런트의 목표 주가를 340달러로 상향했으며 BNP 파리바는 루멘텀의 목표 주가를 월가 최고치인 104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휴전 수혜가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 내 GPU 클러스터 간 연결의 광학 부품은 필수적이며 전체 비용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전쟁 종료와 관계없이 AI 빌드아웃이 지속되는 한 이들의 상승 모멘텀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근데 이거 섹터 자체가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미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이제 데이터 센터 전기, 전력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결해주는 무조건 써야 하는 필수적인 광통신이다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광통신이 결국에 우주로 가서도 거기서도 써야 되고, 로봇이 나와도 써야 되고, 뭐가 나와도 다 써야 된다. 좀 이 논리가 지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은 반도체 섹터랑 항공 섹터였습니다. 그럼 이제 패자는 당연히 이제 에너지 섹터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 34.6%까지 치솟았던 에너지 섹터는 이번 주 휴전 발표와 함께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목요일 기준 에너지 섹터는 마이너스 1.16%를 기록하며 11개 섹터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어요. 유가가 약 16% 하락함에 따라 엑슨모빌, 쉐브론, 옥시덴탈 등 메이저 기업들의 주간 마이너스 5%, 8%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는 전쟁 수혜 1위 섹터지만 휴전이 나오면 피해 1위 섹터로 위치가 바로바로 좀 바뀌어요. 좀 극단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에너지는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섹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경제 지표는 화요일에는 PPI랑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 있고요. 이제 여기서 기업 비용 압박 확인과 에너지 충격 얼마나 반영됐는지, 수요일에는 수입 수출물가 지수, 소매 판매 있는데 글로벌 에너지 충격 무역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4월 16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본격 개막했고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실적 시즌 굉장히 중요합니다. JP모건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시작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1분기 순이익 성장률을 플러스 1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JP모건 장점 발표하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다이먼 CEO의 입입니다. 이제 어닝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비자 신용 건정성이나 에너지 충격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게 좀 중요할 거예요. AI에 관련돼서도 나올 거고.
그 다음이 이제 TSMC입니다. 목요일 중요하죠. AI 수요 실제 확인하고 예비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미 TSMC는 매 월마다 발표하죠. 여기서 잘 나오면 이제 반도체 섹터 전체가 좀 상승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소비자 지출 체력과 광고 매출 성장, 운영 마진 32% 달성 여부가 중요할 텐데 넷플릭스 구독료가 또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실적은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장에서는 넷플릭스를 이길 곳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튜브만 잡으러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라는 종목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튼튼한 종목이죠. 이제 정리해보자면은 시장은 낙관하고 있고 소비자는 공황 상태예요. 그리고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 주 11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했고 소비자 심리는 74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고요. 시장이 베팅한 거는 에너지 인플레는 일시적이고 이란 협상이 진전되면 물가가 안정이 돼서 패드의 관망을 가능하게 하고 인하까지 노릴 수 있다였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주말에 무너졌습니다. 협상의 진전이 없었어요. 협상 결렬이 이번 주 랠리의 전체를 흔들 거예요. 벤츠가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을 남기고 떠났고 다음 협상은 미정입니다. 이제 휴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전쟁이 재개되고 유가 재급 등하고 4월 CPI는 당연히 나빠지겠죠. 그럼 이제 패드의 관망도 지속될 수 없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시장이 협상 결렬 소식을 공포로 받느냐, 휴전은 유지하고 있으니 아직 시간이 있다로 읽느냐, 그 반응이 이번 주 흐름을 결정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순간적인 공포가 왔다가 휴전이 유지 중이니까 뭐 괜찮아질 거야로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핵심 체크포인트 세 가지를 보자면은 이란이 최종 제안을 받아들이는가입니다. 벤스가 떠나면서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을 이란 측에 남겼어요. 이란이 이 제안을 바탕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시장은 즉시 랠리, 앉지 않으면은 전쟁 재개되겠죠. 파키스탄은 중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고 휴전 자체는 지금 이 순간도 유지 중입니다. 파키스탄 말고 오만도 중재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 재협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는 세 가지인데 이란 외무장관의 공식 성명 톤입니다. 둘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주선 수해요. 이거 지금 세 척 오다가 두 척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국기 달고 유주선 넘으려고 했던 것도 못 넘어갔다고 해요. 영상 찍고 있는 시점에는 이렇습니다. 하루 정상 수준 20척이면 긍정인데 턱도 없습니다 지금. 뭐 이거는 이제 다음 주 가봐야 조금씩 변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트럼프의 소셜 발언입니다. 협박인지 협상 여지 남기는 것인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협박이 강하고 협상도 어느 정도 나올 걸 너네 해야 될 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협상인지 협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JP모건 다이먼의 입입니다. 실적 발표보다 어닝콜 코멘트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에너지 충격이 소비자 카드 연체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기업 대출 수요는 어떤지 사모신용은 어떤지 미시간 47.6이라는 데이터가 실물로 번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PPI입니다. CPI에서 코어가 2.6으로 선방했지만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기업들이 이미 비용 증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고 이 경우 5월 CPI는 3.3보다 나쁘고 패드의 관망 전략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좀 빠르게 다뤄봤다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좀 딥하게 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인사이트 담아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주간 섹터에 강했던 섹터와 종목들과 패자도 계속 보강해 나가서 앞으로 좀 더 알차게 준비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